안녕하세요. 낭독 지니입니다. 저는 낭독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나 누군가가 주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사랑과 감사, 격려, 위로의 마음을 담은 사연을 책이나 좋아하는 구절과 함께 보내주면 대신 낭독하면서 힐링의 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로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고 특별한 사연을 읽으려고 합니다. 바로 제 이야기, 내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나에게 3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니 여러 생각이 든다. 모든 것이 감사했고 내일에 대한 자긍심도 있었고 또 약간의 아쉬움도 있다. 1991년 7월 26세 공직에 첫 발을 내디뎠다. 공무원이 뭔지, 사회복지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때는 사회복지라는 분야가 지금처럼 체계적이지도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도 않았던 때였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묵묵히 그리고 꿋꿋이 그 길을 걸어왔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정을 만났고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다. 야근과 주말 근무는 일상이었고 때로는 민원인들의 거친 말과 행동에 상처받기도 했다. 예산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고 또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시급한 도움이 늦어질 때의 답답함, 이런 모든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공무원인지 사회복지사인지 이런 고민도 참 많이 했다. 그럼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한 가정 한 사람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보람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여기까지 와 있다. 34년 동안 내가 직접 도움을 준 사람들을 모두 세어본다면 얼마나 될까?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일지도 모르겠다. 기초생활, 보육, 아동, 청소년, 노인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각각의 얼굴과 이야기들이 내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나는 단순히 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때로는 상담사가 되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고 때로는 안내자가 되어 복잡한 법과 제도를 설명하기도 하고 가끔은 나의 작은 도움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기도 했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2번이나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잘 견뎌냈다. 열정과 책임감으로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덕분에 복지국장 자리까지 올랐다. 뒤늦게 결혼해서 낳은 딸은 나를 워코홀릭이라고 한다. 엄마는 비가 오면 학교로 내 우산 가져다 주지 못하고 비상근무해야 했잖아 라고 말할 때 마음 아프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내가 도움을 준 누군가가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작은 꿈을 키워가고 있을 거다. 34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회복지 분야도 많이 변했다. 컴퓨터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서 지금의 디지털 시대까지 나도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려 노력했고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이 생길 때마다 공부하고 배우기도 했다. 그랬기에 나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많은 경험과 지혜 그리고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나는 1년간의 공로연수 중이다. 내년이면 정말 은퇴다. 걱정도 되고 두려운 마음도 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자. 그동안 공무원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더 자유롭게, 더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34년 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람을 대해왔던 그 마음은 어떤 일을 하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봉사활동을 통해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통해 지금까지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에게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34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준 것,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내 청춘과 열정을 바친 것,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것, 모든 것에 감사하다. 나는 떳떳하고 자랑스럽다. 비록 화려하진 않았지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빛이 되어준 소중한 삶을 살아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물론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준 많은 선배, 동료,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제 남은 공로연수 기간도 잘 보내고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인생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나는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낼 것이라 믿으면서 나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으로부터 그 어떤 보상보다도 오늘의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온 동료들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 자신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포레스트 북스에서 출간한 오평선 작가의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 입니다. 제목을 대하는 순간 바로 나를 위한 책이라 생각했습니다. 인생 후반을 따스하게 감싸줄 햇볕 같은 문장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54페이지의 책 제목과 같은 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 삶의 버거움이 나를 찾아드는 날 문득 뒤돌아 걸어온 길을 보니 울퉁불퉁 진창 파인 흙덩이만 눈에 들어온다. 서러운 마음에 다른 사람의 길을 바라보니 한 친구는 장미가 가득 핀 꽃길을, 한 친구는 튤립이 가득 핀 꽃길을 걷고 있다. 내가 걸어온 길만 온통 굴곡투성인 듯해 한스럽다. 언제쯤 친구가 걷는 꽃길을 나도 걸을 수 있을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내 인생은 너무 가까워 웅덩이만 보이고 친구의 삶은 멀리 있어 꽃만 보이는 법이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웅덩이 옆 잔뜩 피어있는 들꽃들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간 곁에 두고도 왜 보지 못했을까? 나와 함께 걸어준 이름 모를 꽃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지 알게 되었다. 꽃길을 찾아 헤맨 시간이 아깝다. 꽃길을 따로 찾아 헤맬 필요 없이 내가 지금껏 지나온 길도 꽃길이었다. 내 삶 자체도 꽃이었다. 나를 또 닮은 나만의 꽃.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남의 꽃길만 보며 부러워하곤 하죠. 하지만 이 글이 말해주듯이 내가 살아온 길, 우리 각자의 삶 그 자체가 이미 꽃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길에도 분명 작은 들꽃들이 피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라면서 혹시 지금 어떤 분야든 오랜 길을 마무리하며 은퇴를 앞둔 상황에 마음이 허전한 분이 계신가요? 당신이 걸어온 길 이미 꽃길이었고 당신 자체가 꽃입니다. 오늘 저의 사연과 이 글이 당신의 마음을 안아주길 바랍니다. 낭독으로 힐링, 저는 낭독 지인이었습니다.